본 채널은 광고 없이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만 유지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양한 소식과 함께 F-35 70% 이상이 전투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KF-21 양 3만이 탈출구 같습니다. F-35에 덫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국방 예산 차이, 이것의 호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 소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조기가 매달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예측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케이트 황세자 부인이 지금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건강하다, 일부에서는 악화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제 루머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케이트가 사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국에는 조기가 이제 주요 관공서에 조기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영국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중대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 케이트 사망 소식이 아닌가? 저는 영국 황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 있는 인물들 중에 이 사람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이 케이트 미들턴은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유독 이제 생기발랄하고 인간으로 느껴지는 인물입니다. 부디 이 루머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영국 황실로 이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88%의 득표율로 대통령 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이로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 유럽 주요국 정상 6명이 동시에 왔습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이집트 대통령과 한담을 나누고 이집트 정부에 무려 한 90억 불 정도의 차관을 제공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죠. 6명의 유럽 정상이 이집트 카이로에 모인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갑자기 주요 정상 6명이 동시에 이집트 카이로에 왔습니다. 이유는 뻔할 겁니다. 지금 이 이집트는 가자지구 문제를 이제 서구 측 입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자에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 국경 안으로 들어와서 난민촌을 건설하면 이제 거기에 잠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각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이 가자 문제는 아랍 순위 국가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은 가자지구 땅은 그대로 이스라엘 측에 빼앗기게 되는 거죠. 혹은 미국이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루머도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가자지구를 신탁 통치하는 게 아닌가. 이스라엘가 들어오면은 주변 아랍 국가들의 반감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일종의 이제 신탁 통치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유엔의 여러 국가들이 조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도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집트가 국경을 열게 된다면은 일단 이 가자지구는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난민들은 이집트에, 그리고 난민 수용을 조건으로 유럽 정상들에 가서 설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돈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81억 불이네요. 81억 불을 EU 차원에서 이제 긴급으로 이집트에 주겠다고 합니다. 경제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 패키지가 그냥 빌려주는 건지 무상으로 주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일단 이 말 자체를 봐서는 그냥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 이 81억 불의 경제 지원을 발표하면서 가자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뉴스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스라엘 측에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측으로는 선박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힌 상태죠. 그동안 이 아랍에미레이트 항구에 이제 이렇게 물건을 내린 다음에 육로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측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바레인이 여기 있습니다만 바레인은 워낙 사이즈가 작은 곳입니다. 이 두바이 같은 경우는 크죠.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이 주요 이제 허브 역할을 했는데,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이 역할을 거부하겠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시아나 인도 쪽에서 오는 이제 물건을 이스라엘은 받기가 힘듭니다. 희망봉을 돌아서 가야 됩니다. 어쨌든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폭격을 중단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멘 후티 반군들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자기도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멘 후티가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고 이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란의 파타 미사일, 이 파타 미사일이 마하 한 6에서 7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미사일을 예멘이 받아서 성공적으로 테스트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을 이용해서 미국 선박을 타격하게 된다면 이것은 미국에게 심대한 위협이 됩니다. 여기 후티가 있습니다. 만약 후티가 파타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 정도 반경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티를 끝장을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현재 그럴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F-35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미국 의회 내에서 어떤 문서가 올라왔습니다. 미국에도 군 부문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현재 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 공군력, 해군력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미군이 제대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F-35 관련되어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올랐습니다. 이 트윗에서는 맥스로 85% 정도가 전투 불가능하다. 15%만 전투를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과장되었습니다. 한 30에서 15% 정도는 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 나머지 70% 이상 이 정도는 전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의 Accountability Office입니다. 여기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군 같은 경우는 무기라든가 그리고 운영 이런 것을 면밀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이런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F-35입니다. 이 내용은 짤막하게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풀문서는 이번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 공군 전문가들은 이 문서를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으로 치면은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이 미국은 기본적으로 F-35를 세 가지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A형은 공군, 그리고 B형 35B는 해병대, 35C는 이 항공모함에 이용합니다. 그런데 F-35C 같은 경우는 전투 가능한 F-35C 규모가 전체 대수에서 5% 지나지 않습니다. F-35B 같은 경우는 15% 정도. 그런데 가능하다지 이것을 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리스크가 큰 거죠. 그리고 F-35A 공군입니다. 여기서 이 F-35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 30% 정도만이 이 전투에 임무에 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 F-35A가 30%만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전투를 수행하는데도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다고 합니다. 일단 이 감사 보고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주업체에 너무나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훈련 상태, 이것은 전투기 조종사뿐만이 아니라 정비하는 인력,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리고 스페어 파트, 부품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유지 보수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서포트 장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펀딩이 시급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항목으로 F-35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렇게 뒤져봤습니다. 이것을 좀 요약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70% 이상의 F-35가 사실상 전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미션 케이퍼블 그리고 컴백 케이퍼블. 컴백 케이퍼블은 실제로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인트 스트라이크를 하고 엄호하서 지원 사격도 하고 이런 겁니다. 미션 케이퍼블은 전투기가 떠서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광의로 해석이 됩니다. 부산에서 F-35가 떠서 서울에 착륙을 했다. 이 미션을 수행했다. 이때 미션 케이퍼블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미션 케이퍼블은 55%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30%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55%도 사실은 전투를 할 수 없고 어디 이동한다든가 간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황당한 내용입니다. 15에서 30%만이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숫자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은 이것보다 더 나쁠 거다. 한국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내용을 아마 숨기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F-35가 깡통이다. 이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은 미국 무기의 명성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F-3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깡통이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웃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것을 쉬쉬하고 있다고 합니다. F-35는 55%가 전투 능력이 있다. 이렇게 과거에는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션 케이퍼블입니다. 임무 수행, 즉 A라는 공항에서 떠서 B라는 공항에 착륙하는 것, 이것도 광의의 미션에 포함이 됩니다.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런데 전투기의 목적은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30% 미만이라는 겁니다. 15에서 30%. 자, 임무 가능의 정의는 전투 가능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투 유행 임무의 일부만 수행할 수 있더라도 여전히 미션 케이퍼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원래 미국 F-35 프로그램 목적은 F-35A 공군용 같은 경우는 90% 그리고 해병대 같은 경우는 한 85% 정도가 전투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숫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밑에 있다는 거죠. F-35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사실상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5% 전투 가능하다고 하지만 너무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실제 항공모함에서 이륙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영국의 항모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F-35 전체 임무 수행 가능률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해병대 같은 경우는 15.5%라는 이런 형편없는 수준에 이제 도달한 겁니다. 자, 이 F-35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조금 두리뭉실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는 F-35의 문제를 과거부터 이제 심각하게 파헤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인도 있고 그리고 방구석 유튜버들도 있겠죠. 이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첫째로 유지 보수가 대단히 까다롭고 부품이 너무나 이제 빨리 이렇게 소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큰 기둥 같은 것을 하면은 그것을 바꿔줘야 되는 이런 부품도 있다고 합니다. 전투 가능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상태로 이렇게 이제 대기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인력과 부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하기도 대단히 힘들고요. 그래서 이들은 F-35를 평가할 때 미국 군사력을 갉아먹은 가장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실패라는 거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 다른 이제 탈출구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미국은 이 깡통 F-35를 계속 사라고 이렇게 밀 겁니다. 그리고 정작 미국 공군은 F-35를 포기하고 차세대 이제 전투기로 가겠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F-35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변 각국의 F-35를 팔기 위해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한국, 일본.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체 이제 이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KF-21을 개발하고 있죠. 자, 이 F-35가 스펙상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릴라이어블 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기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 KF-21을 조기에 양산하는 것, 여기 이제 대한민국의 공군력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F-35를 계속 이렇게 한국이 압력에 의해서 이제 한 대씩 두 대씩 계속 사게 되면은 나중에 실제 전투를 수행하기도 못하고 그리고 엄청난 비용을 잡아먹고 그대로 애물단지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이 비행기가 얼마나 임무를 잘 수행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자, 진정한 근접 항공 지원 이런 것을 F-35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제 전투 가능 이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쉽게 투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군에 인도된 600대 중 한 15에서 30%만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 전투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 참 치명적인 실패작입니다. 자, 그리고 심연을 향해 비틀거리며 윌 슈라이버의 과거글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제공권 우위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하고 있다. 미국의 공군력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대공 방어망을 뚫을 수 없다. 적의 심층부를 타격할 수 없다. 하이마스에서 발사된 로켓 그리고 함스 미사일, 어타컴스, 영국의 이제 스톰 섀도우 이런 미사일은 러시아의 대공 시스템에 의해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렇게 요격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요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80에서 90% 정도 요격률 이것을 뚫고 지나가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압도적인 러시아의 대공 시스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공군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심층 타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스텔스 능력은 환상이다.
러시아의 대공 시스템은 미국의 스텔스 능력을 다 무너뜨릴 거다. 이렇게 윌슈라이버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대공 시스템, 이것보다도 수십 년 전에 소련이 배치한 S-300 그리고 북 시스템, 이것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를 상대로 공군을 운용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강도 전투 시나리오에서 미국 공군은 러시아를 상대할 수 없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고 몇 소티를 뛰면은 그 다음에 F-22와 F-35의 임무 가능 비율이 10% 미만으로 툭 떨어질 거다. 그리고 다른 모든 플랫폼 F-16이나 F-15 이것도 임무 가능 비율이 한 25% 미만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없다. 러시아와 중국은 현재 서태평양은 물론 알래스카 해안까지 합동 해군 순찰을 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이란이 아라비아해에서 정기적인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 이란은 사실상 하나의 동맹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북한이 조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한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이들 네 나라와 함께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미국이 러시아를 공격하게 되면은 북한군은 대한민국을 공격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괌이나 사이판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지금 윌슈라이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 이란,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미국 정치인들 이런 거 다 무시합니다. 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듭니다. 뭐 정치인들이야 늘 그렇죠. 이 댄 설리반 미국 상원의원은 바이든에게 예멘 후티가 해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란 선박을 침몰시켜라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후티가 이제 지금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뭐 드론이나 카미카제를 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뭐 카미카제 한 발당 한 몇백만 원짜리 카미카제 드론에 이 10매덕짜리 뭐 한 20억에 가까운 시스페로 미사일 2발씩 이렇게 쏩니다. 이렇게 해야 미군 함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골치가 아프죠. 약이 오릅니다. 그래서 아예 뭐 후티가 계속 공격하면은 아예 뭐 이란을 공격해버리자. 황당한 주장입니다. 미국이 후티 반군도 제대로 상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란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참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정말 황당합니다. 그리고 이 페트라우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람입니다. 러우전 때 이 전쟁 선동에 그냥 최선봉했었던 인물입니다. 퇴역을 했는데 미국 TV 캠에는 페트라우스 장관은 매일 나와서 전쟁 선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 이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했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무기도 부족하고 탄약도 부족하고 그리고 전선에 투입할 군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황당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정치인이 마크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다. 프랑스 정부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 농부들에게 줄 보조금도 없다. 연금도 없고 공공 서비스를 위한 돈도 없고 그런데 나토에는 수십억 달러를 지원한다. 나토 소속 국가들을 노예처럼 이렇게 통제하고 있다. 나토는 소련의 이제 바르샤바 조약이 해체될 때 그때 나토도 없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존속해 왔는데 이것은 미국이 원해서 그런 것이다. 자, 나토가 존속할 이유가 없었는데 미국은 어떤 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적을 만들어내고 위협을 만들어내고 나토를 유지해 온 거죠. 그리고 유럽 각국을 미국의 군사적 속국으로 이렇게 이용해 온 겁니다. 이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결국 러시아를 적으로 선택했다. 2030년에 러시아와 중국이 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토의 뭐 군 관련자들은 떠들고 있습니다. 황당한 내용이죠. 이것은 뭐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자, 프랑스는 이 경기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프랑스 정치인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니제르 안에는 프랑스 기지도 있었지만 독일 기지, 이탈리아 군 기지 뭐 한 200~300명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만든 첨단 드론 기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 드론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 2억 불 가까운 돈, 엄청난 돈입니다. 2천 몇백억을 여기에 쏟아부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론을 띄워서 아프리카에 돌아다니면서 뭐 암살을 하는 거죠. 뭐 미국은 테러리스트라 부릅니다. 뭐 어쨌든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그 거점입니다. 이것이 유지될까? 이것이 관심이었는데 결국 이 니제르 정부는 나가라 쫓아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공식적인 군사 협상을 중단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니제르는 사헬 지역 완전 중간에 있습니다.
이 니제르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 한 여기 기지에 있는 뭐 몇백 명의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도 식량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군은 이제 니제르에서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방부에서 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러시아를 공격하면은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 직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 국방부의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위에서 지시를 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놀라운 일입니다. 뭐 그 이전까지 미국이 러시아를 공격한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뭐 중국이나 심지어 러시아조차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이 러시아를 공격하면은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이 뜻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하나의 군사적인 동맹을 형성했다. 이들이 이런 군사적인 동맹을 형성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를 파괴하고 그 다음은 중국을 파괴하고 북한도 파괴하고 이란도 파괴하겠다. 늘 그런 이야기를 떠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러우전을 통해서 그것이 구체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미국이나 나토의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구나. 진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일환으로 러우전이라는 대리전을 일으켰구나. 이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우전의 진행 양상이 점점 더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적인 충돌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토와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된다면 중국군이 개입하겠다. 이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토가 이제 러우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바로 그런 목적으로 중국이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국방 예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미국은 한 1000조, 그리고 이제 중국은 한 300 몇십 조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환율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갭이 더 벌어졌죠. 미국 같은 경우 한 1300조, 중국은 한 400조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국방 예산은 수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보다 더 크다. 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PPP에서 구매력에서 큰 차이가 있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 젊은이들을 강제로 이렇게 징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돈을 아주 적게 줍니다. 이 군인을 이제 이용하면서 거기에 이제 월급을 주고 이런 비용도 미국의 이제 국방 예산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그것이 아주 저렴하죠. 그래서 한국 국방 예산은 실제보다도 이제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물자도 싸고 그리고 이제 인력도 뭐 비용이 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역시 한 400조로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는 700조 정도에 육박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뭐 어느 숫자가 정확한지 그런 것은 모릅니다만. 그런데 여기에는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펜타곤은 그동안 이제 이 국방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받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이것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한 1999년, 2000년 이때부터 펜타곤은 아예 감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조지 W 부시가 들어서고 전쟁 준비를 할 때입니다. 감사를 받지 않겠다. 이 펜타곤에서 뭐 어떤 돈이 들어가면은 다양한 형태로 전용되어서 뭐 다른 나라의 어떤 공작에도 이용될 수 있고, 물론 이것은 가정입니다. 공개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미국 펜타곤은 한 20몇 년 동안 이 감사를 거부해 왔습니다. 물론 기능적인 면에서 앞에서 보셨던 그런 감사는 합니다만 예산에 있어서 투명한 감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펜타곤에서 이 세수가 유출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엉뚱한 데 쓰는 것이 아닌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미국 국민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F-35 꼬라지 보면은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미국 국방 예산의 이제 이 포션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뭐 우리가 이제 1000조라고 부릅니다. 한 1 트릴리언 달러 이 정도를 쓰는데 뭐 정확하게는 한 1300조 정도 되죠. 1000조국. 그런데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은 진짜 국방에 투입되지 않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군대 관련된 이제 소비, 뭐 소모품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많습니다. 군을 운영하고 또 여기에는 이제 소모성 무기를 사고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탄약 이런 거죠. 그리고 뭐 탱크라든가 이런 것도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퇴역 군인들을 위한 보험 비용들, 이건 역시 큽니다. 이것이 한 12.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국의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거, 원조를 하는 거,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net interest. net interest는 단순히 이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방군 관련돼서 다양한 항목의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 포션 역시 상당히 큽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다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로스 인베스트먼트 이쪽은 뭐 조금 이제 내구재적인 스타일의 자산들, 뭐 어떤 군 부대를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부대를 짓는다든가 혹은 이제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함정 같은 거 몇십 년 운영되죠. 이런 거 다 포함한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곳은 역시 이제 운영비입니다. 이게 뭐 군 관련된 비용들, 각종 비용, 무기, 뭐 잡다한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쪽 관련된 거, 그리고 넷 인터레스트 관련된 거,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방비가 들어갔는데 어디 사용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 미국 국방비의 허상, 자, 우리가 이제 미국 군대가 움직이는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880개의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각 기지에 뭐 크게는 몇만 명, 작게는 뭐 한 몇십 명 이런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트레치 되어 있습니다. 쭉 길게 늘어서져 있죠. 물류비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TV를 켜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미국 항모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폭격기들이 한번 쓱 왔다가 가고 엄청난 돈이 사용되는데 한번 쓱 왔다가 갔다 오고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 겁안 주고 뭐 뜨면은 김정은이가 지하 동굴로 숨고 뭐 오줌을 지린다 뭐 그런 내용들 한국 언론에 올라오죠. 미국 국방비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이런 이 군 운영비입니다. 항모 한 대를, 항모를 뭐 그냥 전단을 저기 어디 태평양에서 인도양으로 보내고 그리고 유럽 지중해로 보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돈을 다 쓴다는 겁니다. 실제 이 미군 전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무기들, 자, 탱크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지금 뭐 에이브럼스 전차, 자, 그게 나오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새로운 전차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제블린 미사일 다 부족합니다. 모든 게 다 부족합니다. 탄약도 부족하고 그리고 F-35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깡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항모는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함체 피로도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함정을 계속 돌리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 녹이 슬고 그래서 구조의 변형이 일어나고 자, 새로운 항모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은 돈을 다 닦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 알차게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을 훈련시키고 진짜 군사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면은 실제 이 중국 전력이 커지는 속도, 이것이 미국보다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력을 능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시점은 먼 10년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한 2, 3년 뒤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한의 자원으로 값싸게 전쟁이 필요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란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야 가난한 나라라서 그렇게까지는 하기 힘듭니다만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이 크게 각성해서 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을 하지 않는 한 이 중국이 조만간에 미국 군사력을 넘어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여전히 미국은 엄청난 돈을 이런 쓸데없는 데다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무기를 사고 훈련을 시키고 전투력을 배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있는 항모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 다 보낸다는 겁니다. 자,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착잡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